이재명 정부입니다. 자, 이거 이제 3년 전과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 조금 이제 그 내색을 안 하시고 계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자, 3년 전에 공약 내놓을 때 투기 소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관리하는 것들을 늘리려고 했어요. 이때 보시면 공급은 하겠다, 공급 많이 하겠다. 근데 이때는 요 분이 당선이 됐었죠. 자, 근데 이걸 봐야죠. 이제는 공급 주체를 누굴 기준으로 하냐면 공공주도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무에서 보면 공공과 민간이 콜라보 해야 됩니다. 예. 누가 주도한다가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민간 주도로 할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이 콜라보를 해야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식이 일단 필요하고, 공급 형태는 임대주택 중시입니다. 예. 이때 당시 3년 전입니다. 그리고 3개 신도시 정부 유휴부지 활용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김포공항 부지도 거론을 했었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금 쪽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분이 국토보유세, 토지공 개념, 예. 이번엔 거론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금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그 규제적인 부분에서 다뤘고요. 이제 과세 이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세금에 대한 부가 시점을 늦추는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실수요자한테 대출 지원하겠다. 사실은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대한 이건 유보적이었고, 여기에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공무원 대상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 예. 그리고 승진 제한, 주택 여러 채 있으면 승진 제한, 그리고 고위공직자 취득 심사제. 예. 그러니까 이제 주택 살 때 그거 하라는 거고, 특별사법경찰제 운영. 계속 이제 그 보면서 그래서 결국적으로 요걸 설치한다고 하셨었어요, 공약에. 부동산 감독원, 예, 혹은 주택청, 예, 그리고 이제 투기 근절은 당연히 해야죠. 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다음. 자, 이게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관점을 끌어내는 거예요. 과거의 3년 전에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 그 히스토리, 각각의 정부들의 히스토리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공급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급 많이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경기 인천 스마트 도시화 하면서 4기 신도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쪽에 개발, 그러면서 공공임대 활성화, 청년 주거지원 강화. 자, 그럼 이제 공급에 대한 인식은 많이 하겠다가 맞습니다. 예, 많이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새로 여기서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던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을 빨리 더 빠르게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새롭게 10만 호, 30만 호 추가하는 것들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급되는 양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강조했는데 환경이 변했냐 하는 거죠. 왜 270만 원 공급이 잘 안 됐을까 돌아보시면 뭐죠? PF, 예, 공사기간, 안전, 또 뭐죠? 자재비, 그리고 조합원들 분담금. 예, 여기서 이견이 커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쪽도 원래 광명시흥 이런 그 신도시 있었잖아요. 잘 추진이 안 되죠. 노원 태릉 잘 안 되죠.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수표예요. 예, 실제 공급량 늘리는 건 여전히 어렵답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면에서 봤을 땐 수요를 억제하려면 공급을 늘려서 하는 게 가장 부작용이 적습니다. 자, 그럼 세금 뭐라고 하셨죠? 세금을 통해서 가격 조절 안 하겠다 했죠? 예. 그러면 중과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과세가 시행 중인 걸 유예만 해놨으니까 세제를 안 건드리면 자동 일몰에 의해서 중과됩니다. 예. 취득세 개편했어요? 안 했잖아요. 3주택부터는 12% 중과하는 거 여전합니다.
하다못해 서울 25개구 중에 하나라도 규제 지역 추가되면 바로 2주택부터 8% 중과합니다. 예, 안 되죠? 그러면 양도세도 유예해 놨잖아요. 그러면 일몰되면 바로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세제를 개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까지 이제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액션이 없죠. 행정수도 이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좀 뭐 관심을 둬야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존재하고요. 세종 서울고속도로 개통되면 더 부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 해야죠. 자, 균형 발전을 하려면 이 공급 부분에서 서울 수도권 위주로 공급하는 걸로 수요 충당하는 데 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전국구 수요가 서울 수도권으로 쏠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서울은 외국인 수요까지 가세하는 지역입니다. 자, 광역교통망. 그래서 ABC는 원래대로 하고 이제 DEF는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GTX 노선을 잘 보시면 지방 쪽으로 GTX 이제 강원도 일대까지 쫙 연결하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균형 발전이 되나요? 지방 쪽이? 오히려 수요가 더 오기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 수요는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이슈는 됩니다. 근데 소비 수요는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삼성동에서 다 소비하고 떠나면 되는 겁니다. 외곽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균형 발전에 꼭 도움이 되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공급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수요.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게 보이세요? 수요. 수요에서 투기 수요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재인 정부로 가볼게요. 초반 노선, 수요 억제죠. 공급, 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공급을 늘린다라는 관점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급이 내년 되면 이미 누누이 시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지금 올해까지는 한 4만 가구 정도 입주합니다. 내년부터 2만으로 줄고요. 2027년 되면 만으로 줍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부가 서울에서 공급 늘릴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공급은 이쪽입니다. 줄어듭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건 제가 국토부 장관해도 못 바꿔요. 누구도 못 바꿉니다. 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공사기간 4년이라니까요. 지금 착공해야 이 정부의 4년 뒤에 입주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분양을 통해서 땡겨서 하는 것도 있는데 가수요를 조금 끌어오는 건데 그조차도 좀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뭘로 흐르냐면 수요 억제로 흐릅니다. 그렇죠? 공급에서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수요 억제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늘린다, 규제지역 늘린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금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안 건드리면 중과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스트레스 DSR 포함해서 내년 되면 대출을 막 풀어줄 것 같으세요? 그러면 노선 나왔잖아요. 이 노선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걸 강조는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의 관점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 조언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의 공급을 못 늘리면 뭘 해야 되냐면 수요를 분산해야죠. 왜냐하면 서울에 100층짜리 많이 지으면 과연 충족이 될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충족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똘똘한 집 한 채 이슈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소해야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최근 한 5년 사이에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포함해서 세컨드 주택 혹은 별장
산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나 더 사겠다. 예. 없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서울에 집을 한 채를 사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예전에는 부산 가서 하나 더 샀습니다. 그죠? 왜? 고향이 부산인 사람이 서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제가 강원도 태생이다. 그러면 부모님은 강원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 수요가 강원도에서 한 채를 더 사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움직여요. 그럼 지방이 그래서 침체되고 수요가 쏠리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 쏠린 거를 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가 세제적인 문제니까 세금 부분들을 건드려야죠. 그럼 이걸 얘기하면 규제 완화를 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죠. 세제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으로 볼 거냐, 다주택자로 볼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가액 기준으로 하면 그냥 강남에 있는 30억 원 혹은 50억 원 하는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방에 한 10채 있는데 중과세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다 합쳐도 뭐 10억 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문제 하나. 그리고 이제 노선. 거래세를 낮춰주면 보유세를 강화하면 됩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래 문재인 정부도 그 노선이었는데 다 올렸죠. 그러면 이 현재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주면 됩니다. 그럼 보유 부담이면 퇴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생기죠. 그러면 가격이 조금이나마 완화적으로 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출입니다. 대출을 지금 스트레스 DSR을 수도권만 3단계 하고 지방은 유예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대가 아니죠. 그렇죠? 우대를 하려면 뭐 DSR과 관련된 부분, 혹은 주택수에서 빠지는 부분, 혹은 금리와 관련된 우대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 주택을 마련할 때는 금리 부분이 정상금리라면 지방 쪽에서 마련할 때는 대출 한도는 물론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완화적으로 적용을 해야 우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수요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근데 이제 공급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엇박자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종합대책. 제가 지금 이 50분 가까이 썼죠. 그래서 50분 동안 드린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나오는 첫 번째 종합대책을 보시면 내 스탠스를 어디에 서치해야 되는지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종합대책이 그 정부의 전체 스탠스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세금, 대출, 공급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그게 이제 정책을 이해하는 그 공부로서 이해를 하시든 자산 관리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든 그 인사이트는 사실은 얻으실 수 있다 정도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 있으면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제 메일 주소는 여기입니다.